드디어 기다리던 타오바오에서 PP 보강판이 왔습니다. PC 보강판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PP 보강판은 PC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고 플렉서블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보강판에도 플렉스 컷이 있어서 더 말랑말랑한 느낌을 줍니다. 하우징을 분리하려면 하판에 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상판에 나사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위치와 키캡을 제거하고 나사를 먼저 분리해야 됩니다. 상단에 2개, 왼쪽에 하나, 하단에 하나, 펑션 쪽에 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나사로 체결하는 부위가 있어서 그 부분만 키캡을 먼저 빼보겠습니다. F23 자리는 스위치를 분리하지 않고 드라이버로 나사를 빼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가 자성이 있으면 쉽게 빼낼 수 있는데 드라이버에 자성이 없으면 빼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왼쪽도 풀고 왼쪽 하단도 편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도 별 무리 없이 나사를 분리할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스위치와 간섭이 있어서 나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분리해 줘야 되는데요. 저렴하게 가지고 있는 IC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과 살짝 간섭이 있어서 스크래치가 날 위험이 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어서 이건 잘 빠지겠다 싶었는데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스위치 때문에 계속 걸리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공간은 있어 보이는데 계속 걸려서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잘 안 빠져서 저는 지금은 스위치 리무버를 별도로 구입했는데 간섭이 없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스위치 리무버랑 같은 형태라면 스위치 리무버를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번들로 제공하는 스위치 리무버가 더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나사를 모두 분리하고 이제 상판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상판이 무리 없이 분리되는 듯 했지만 상단 쪽은 스위치와 간섭이 있어서 그냥 빼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스위치 리무버를 쓰면 아무래도 하우징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스위치를 뽑지 않고 분리하고 싶었거든요. 우선 기판을 분리하기 위해서 기판과 상판 하우징을 그대로 같이 들고요. 상단 쪽으로 꺾어주면 JST 케이블이 보이고 JST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정전기 방지 필름이 붙어 있고요. 상당히 얇고 찰랑찰랑거립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는데 분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분리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왼쪽에 쇠가 하나 더 있는데 저 부분이 이제 상판과 결합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왼쪽 부분만 좀 다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분리를 해봤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고요. 그 홀이 어떤 역할을 하나 해서 봤더니 뒤에 무게추랑 연결된 부분도 아니어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무게추가 배터리 뒤쪽으로 나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분해를 해보고 싶었는데 굳이 배터리가 딱 붙어있는 거를 뜯어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쇠는 그냥 다시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필름이 이제 PET 재질 아주 얇은 비닐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데 나사가 있는 홀에 딱 넣으면 잘 고정이 됩니다. 자, 이제 상판으로 돌아와서 상판 이제 뒤쪽을 보면 가스켓 형태가 보입니다. 이제 기판에 가스켓이 연결되는 방식이고 이제 조금 더 말랑말랑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넓은 면적이 아니라 조금 뾰족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판 뒤에 붙어있는 케이스 폼을 덜어내고요. 이 케이스 폼은 일반적으로는 포론 소재를 많이 쓰는데 EPT 관련된 재질이더라고요. 조금 더 로우한 소리를 내주고 상당히 쫀득쫀득하고 유연한 소재입니다. 스위치 제거할 때 하우징이 좀 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판 뒤쪽에서 스위치를 밀어서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스위치를 분리하려고 뒤를 밀었는데 보강판이 FR4 보강판인데 스위치를 꽉 잡아줘서 그런지 쉽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기판과 상판을 분리할 차례입니다. 상단에 펑션 배열 키캡을 제거하니까 쉽게 분리가 됐습니다. 상판 양쪽이 하우징에 스크래치가 있는데 제가 스크래치를 낸 건 아니고 상단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있다 보니까 조립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를 낸 것 같습니다. 물론 키캡을 꼽으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리콘 가스켓입니다. 고정을 할 수 있게 뾰족한 핀이 있고 좀 더 쿠션감을 줄 수 있고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원통 형태의 실리콘이 있습니다. 포론처럼 말랑말랑하진 않고 탄탄한 느낌입니다. 보강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키캡을 하나씩 제거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부분은 저는 키캡 리무버보다는 손으로 양쪽을 잡고 분리하는 방식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키캡 리무버로 해보면 한쪽만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스테비를 다시 잡아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키캡을 보면 이중사출 PBT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PBT가 이중사출이면 키캡이 조금 더 클래키한 소리를 내줍니다. 퀄리티는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단에 스페이스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흡음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텀에서는 이 부분을 꽉 차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아무래도 기성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 스페이스바 부분도 흡음재가 꽉 차 있습니다. 가스켓이 기판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제거하겠습니다. 플렉스컷이 많아서 스위치가 쉽게 분리될 줄 알았는데 아주 꽉 잡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스위치를 제거를 하면 보강판에 스위치 하우징이 약간 갈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모두 제거하고 보강판을 드러냈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보강판에 붙어있는 방식이고 FR4 보강판은 플렉스컷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는데 레이니 7호는 플렉스컷이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키별로 플렉스컷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FR4 치고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FR4는 조금 더 탄탄하고 샤프한 소리를, PP 보강판은 조금 더 부드럽고 로우한 느낌을 내는 소리가 납니다. 기판 위에 들어가는 흡음재 종류인데 상단에는 홀은 흡음재가 있고 IXP 스위치 패드가 있고 또 하단에 필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3개를 세트로 움직였습니다. 기판의 모습인데 기판도 이제 플렉스 컷이 많이 나 있고 키별로 플렉스 컷이 있어서 부드러운 타건과 약간 폼떡스러운 소리를 내줍니다. 타이거 라이트만큼은 아니지만 기판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뒤쪽에는 핫스왑 소켓들이 보이고요. 스위치 소켓은 카일 핫스왑 소켓입니다. 제일 싼 게 제가 알기로는 CIY로 알고 있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카일 핫스왑 소켓입니다. 보강판에 스테빌라이저가 결착이 되어 있는데 분리할 때는 철심 반대쪽에 있는 걸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짝 밀어내주면 아주 쉽게 분리가 됩니다. 처음에 분리할 줄을 몰라서 되게 많이 헤맸는데 핀셋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걸쇠를 눌러주고 살짝 위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살짝 들어 올릴 때 잘 안 되면 손을 받쳐줘서 손으로 밀어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제 새로 도착한 PP 보강판을 올리고 스테빌라이저를 다시 재조립합니다. 스테빌라이저 재조립할 때 철심 위치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스테빌라이저 홀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이 철심 방향이고 철심 방향 쪽을 먼저 집어넣고 손으로 눌러주면 쉽게 결착이 됩니다. 그리고 PP 보강판은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보강판을 되게 가까이 잡아주는 게 결합하기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위치를 꽂고 뒤쪽에 핫스왑 소켓을 손으로 받쳐주고 누르면 조금 더 단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로우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테스트 해보긴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FR 보강판이랑 PP 보강판을 2개로 나눠서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FR4가 확실히 조금 더 샤프한 느낌이고 PP 보강판이 조금 더 로우한 소리가 납니다. 이제 스위치를 다시 재조립하겠습니다. 가이드가 되는 부분을 먼저 스위치를 체결을 할 건데 플레이트 폼이 그 기판 위에 올라가는 포름 폼이 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양 사이드에서는 빼주면서 체결을 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플레이트 폼보다는 조금 더 포름 폼이 말랑말랑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하단과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에 체결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단, 오른쪽 하단까지 스위치를 체결해서 이제 가이드를 먼저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위치를 체결하기 조금 더 쉽더라고요. 체결을 하고 나서 딱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서 플렉스 컷이 많기도 하고 PP 소재가 좀 유연하다 보니까 스위치를 체결할 때마다 기판과 잘 결합이 됐는지 확인하고 보강판을 조금씩 당겨주면서 스위치와 딱 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에 바로 체결을 하니까 자꾸 케이스 폼이 말려 들어와서 한 개 옆에 있는 거 먼저 체결을 하고 가장 사이드에 있는 부분에 스위치를 체결하니까 조금 더 체결하기가 쉬웠습니다. 간단하게 체결을 하고 얼마나 유연한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FR4 보강판에 비해서 크게 더 유연해졌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기판 밑에 이제 케이스 폼을 붙였는데 이제 케이스 폼이 기판에 딱 붙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기판에 먼저 케이스 폼을 붙이고 그 케이블을 연결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렇게 할 필요 없이 하단 펫필름 놓고 케이스 폼을 넣고 케이블만 빼서 기판과 연결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판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가스켓 끝이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하단 하우징에 구멍에 잘 넣어주면 잘 고정이 됩니다. 지금도 보면 왼쪽에 기판에 스위치가 딱 안 걸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보강판을 당겨서 다시 결합을 해줬습니다. 가스켓에 플렉스컷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푹신한 타건감은 아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실리콘 가스켓 형태가 포론 가스켓만큼 푹신한 느낌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조립을 위해서 상판의 나사를 모두 조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조금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선에서 만든 런던 포그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원래 단종이었는데 스웨그키에서 다시 발주해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체감이 좀 있어서 다른 스위치도 좀 테스트 해봤습니다. 제일 왼쪽이 모두 PC 소재로 되어 있는 스위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전부 다 POM 소재로 만든 스위치,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스위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위치를 교체를 안 해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강판을 교체하고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소리가 조금 더 로우해지기는 했는데 FR4 보강판을 썼을 때의 간결함 부분들은 좀 없어서 괜히 바꿨나 싶기도 합니다.